안녕하세요. 성경어학원 초등부 강사 데미안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성경어학원 초등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의 내용에 앞서 성경어학원 원장님의 인사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바로 독서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원천인 배경 지식의 저장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많은 전문가가 두뇌 활동이 왕성한 초등 시기가 바로 사고력을 향상하는 적기라고 조언합니다. 사고력을 기른 아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을 잘 활용하면 두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영어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어학원은 이 점에 주목해 풍부한 배경 지식, 창의력, 사고력을 키워주는 초등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제별, 장르별로 소설을 읽거나 관련 멀티미디어를 청취하며 배경 지식을 쌓습니다. 다음으로 어휘 리스트를 만들거나 노트 테이킹, 받아쓰기 등의 학습 과정을 통해 핵심 실용 어휘에 대한 활용 능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라이팅을 통한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향상된 창의력과 사고력을 점검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성경어학원에서 야심한 목표를 준비해본 프로그램에 많은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초등부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은 성경어학원 초등부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커리큘럼을 소개해 주실 분은 현재 영국에서 강의를 하시며 초등부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주시는 김영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TBI 겨울학기 설명회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겨울학기의 제목은 The Science of Reading, Explain Your Choice입니다. TBI 프로그램 좀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하게 읽는 능력을 독해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요약하고 내 생각을 논리 있게 정리하는 훈련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서머리 스킬과 내 말로 전달하기는 강조됩니다. 내 선택과 근거에 대한 아이들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고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거나 키워드를 찾고 메모하는 것 외에도 내가 선택한 답의 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독해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글과 내 생각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생각을 생각하는 과제와 활동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길고 복잡한 지문을 읽으면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문제 유형들이 바로 독해 질문들 중에서도 서머리 스킬스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체계적인 요약 훈련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영어 실력이 좋은데 문제 답을 못 찾는 아이들,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련의 요약 훈련 과정을 체크해 보시고 좀 더 집중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과정에서 훈련하는 학습 활동의 어떤 샘플들인데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픽션, 저희 소설에서 하는 추론과 예측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일단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딱히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선택과 결정,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샘플은 논픽션 텍스트를 요약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좀 많이 보셨겠지만 그 메인 아이디어 찾기와 그 메인 아이디어 관련된 근거가 그럼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잘 연결해서 자기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문의 흐름이라든지 구조 파악, 그다음에 어떤 글쓴이의 주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수업 시간에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고요.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도 꾸준하게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내가 읽어가면서 내 생각을 또 다시 생각하는 그런 언어 활동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차진희 선생님께서 수업 전반에 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어학원 초등부 강사 차진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부분은요, 앞에서 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업에 녹아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것을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써머리라는 거 아이들에게 왜 필요할까요? 일단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시험 있죠. 내신, 수능, 그리고 또 토플이나 이런 시험을 보려면 아이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토플 문제를 보시면요. 이 문제 유형은 아이들이 그 읽은 토플 지문에서 서머리를 하여서 이제 3가지 메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또 보시면요. 이 토플 지문에서는 아마도 2가지 opportunities와 competitors라는 그런 2가지의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가지 내용에 대한 메인 포인트를 또 찾아내야 하는, 한마디로 서머리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토플 지문에 대한 서머리 문제 유형도 아이들이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신 문제 유형은요. 요약이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아이들이 위에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밑에 요약문이 있는데 그 요약문 그 빈칸에 단어로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오른쪽에서는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요약문이 주어졌는데 그 요약문에 있는 그 주어진 요약문을 아이들이 밑에 있는 단어를 가져다가 이것 또한 이렇게 이번에는 중복되지 않게끔 사용해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요약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지문이 길죠. 이렇게 긴 지문을 읽은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A의 철학가와 그의 생각을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B의 개념을 모두 언급해가지고 A의 선악, 강약의 개념을 모두 분명하게 드러내가지고 지문 속 내용을 다루면서 구체적인 근거까지 언급을 하면서 요약문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요약하는 연습을 계속 배우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문제도 당황하지 않고 답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지문도 보시면요. 이거는 왼쪽하고 오른쪽 지문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왼쪽 거를 보시면요.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인지 긍정적 견해인지에 대해서 요약문을 써야 해요. 그러려면 아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글쓴이 의도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A와 B의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을 한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조건에 맞게 써야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지 완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3점짜리 문제,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빈칸 추론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빈칸 추론 문제를 아이들이 풀기 위해서는 그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논리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근거를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내가야 하는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요. 마인드맵이라는 건데요. 이 마인드맵은 원장님께서 고등부 수업을 하실 때 먼저 시작하신 그런 연습입니다. 마인드맵은 왼쪽에 있는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마인드 매핑을 완성을 해가면서 그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근거들을 찾아내 나가면서 필라웃을 해야 되는 그런 연습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리딩을 하면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되는데요. 저희가 이 마인드맵을 초등부에서부터 연습을 시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초등부 학생이 완성한 마인드맵이고요. 이 마인드맵을 보시면 메인 아이디어로 찾아보고 프로블럼, 그다음에 왜 그런지, 그다음에 솔루션까지 찾아내는 글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마인드 매핑 연습입니다.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아이들이 노트 테이킹을 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쓰고 글의 전체적인 서머리를 쓰는 건데요. 노트 테이킹을 할 때 보통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노트 테이킹을 하고요. 메인 아이디어는 진짜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만 쓸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죠. 그 다음 이제 서머리 같은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서머리를 쓰다 보면 정말 불필요한 그런 막 디테일들을 많이 가져다가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은 빼고 정말 핵심 내용과 핵심 근거들만 가지고 서머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 강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은 이제 단락별 요약인데요. 한 단락 한 단락을 보면서 그 단락의 가장 핵심 내용이고 중심 내용만을 쓸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단락에서 보통 뭐 첫 번째 문장 아니면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가져다가 쓰는데 저희 이제 그것보다는 베껴 쓰지 말고 아이들이 자기의 말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정말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근거를 찾아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고요. 그리고 또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의도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논리력과 사고력이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한 저희 성경학원 초등부 학생들은 토플, 내신, 수능 외에도 더 나아가서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과 요점을 근거를 대어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서 저희 데이미안 선생님께서 에이스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성경어학원 초등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기프티드에 이어 겨울학기 에이스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어학의 커리큘럼은 어휘, 독해, 문법, 리스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에이스 레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 학기의 주요 포커스는 썸머리입니다. 썸머리는 성경학원 4학기 프로그램 내내 진행되는 중요한 액티비티입니다. 지난 학기에서도 노블에서는 읽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것과 비문학 교재에서는 글의 핵심을 잡는 썸머리 태스크를 2트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학기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아이들이 썸머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썸머리라는 태스크가 주어지면 우선 지문을 읽으며 주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좋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 많은 실수가 발견됩니다. 주된 내용을 발견했다면 아이들은 꼭 자신만의 단어로 그 내용을 패러프레이즈 해야 하는데 지난 학기에 제가 가르친 많은 레벨의 아이들 모두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아이들이 문장력을 기르는 것을 방해할 뿐더러 결국 읽었던 내용을 금방 소실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는 썸머리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피어 스트래티지를 사용해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그것의 증거, 에비던스를 찾아 직접 설명, 익스플래네이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앞으로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스태핑 스톤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학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학원 초등부의 프로그램명은 TBR로 The Big Idea의 약자입니다. TBR 프로그램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아이들의 사고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팀은
Arts of Questioning and Reflective Writing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며 본인의 주장과 글에 대해 스스로 리플렉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올 겨울학기에서는 아이들이 요약을 중심으로 스스로 배운 것을 서술해내는 능력을, 다음 학기들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시사하는 방법과 리서치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논리로 부장하는 방법 등을 보기와 같이 1년 단위 프로그램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어학원 초등부 레벨 구성입니다. 4, 5학년은 에이스 레벨이며 이번 겨울학기는 에이스2와 에이스1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6학년은 기프트 레벨이며 에이스와 달리 기프트 1, 기프트 2, 기프트 3로 구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어학을 찾으신 이유가 관리일 텐데요. 성경어학원 초등부에서는 우선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꼭 필요한 오답 노트를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마다 여러 번 진행되는 라이팅 과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꼼꼼한 첨삭이 진행되어 아이들이 본인의 부족함을 스스로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이해도는 매 수업 보는 단어 시험, 매주 보는 복습 시험 등으로 확인되며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와 파이널 테스트로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 레벨을 정하는 레벨 테스트 혹은 총괄 시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개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외로도 매주 2회 아이들의 성적이 문자로 발송되며 먼슬리 리포트 또한 발부되어 아이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정규 수업 외적으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험 점수가 미달인 학생, 과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학생 등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업 구성입니다. 성경어학원 수업은 주 2회 3시간씩 수업하며 팀 티칭식으로 영역당 한 선생님이 담당하시게 되며 이번 학기에는 기프티드 에이스 레벨 모두 동일하게 요일별로 3시간씩 한 영역을 공부하는 식으로 구성됩니다. 수업 요일은 월금, 화목으로 구성되며 앞타임은 1시 반부터 4시 반, 뒷타임은 5시 반부터 8시 반입니다. 스케줄이 안 되는 학생을 한으로 월금 대신 수금으로 진행되는 반도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년 겨울학기 개강일은 1월 3일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